네, 안녕하십니까. 박이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유란전 계속 본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감사가요, 그죠? 어떤 누굴 부르면 이생을 불렀죠.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서 이생이 분위기를 다 잡쳐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안 감사가 오유란에게 이제 뭔가 이생을 유혹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자, 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날 잔치한 자리에서 이생의 행동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분위기 파악 못한 이생을 좀 보고 좀 짜증내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눈살을 찌푸리고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짜증내는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떻게 분위기 파악 못한다 그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잔치가 파하자, 즉 잔치가 끝나자 감사는, 즉 평안감사 김생은 순호에게 분부했어요. 순호가 뭐냐면은 노자가 종노자예요. 숫자가 순호, 머리 숫자야. 종노입니다. 종노. 이거는 노비란 뜻이야. 요거는 노비란 뜻이고요. 요 숫자는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노비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노비가 순호예요. 순호. 그죠?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시는 거 모르겠는데 미스터 선샤인 보면은 거기 고애심하고 내 따라다니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있죠. 그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순호예요. 순호. 여자 노비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남자 노비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은 순호라고 합니다. 굉장히 주인과는 절친이죠. 또 주인의 말 잘 따르고 이해합니다. 자, 그런 순호를 불렀어요. 기녀 가운데 지혜롭고 쓸만한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기생이죠. 그러니까 오유란이란 애가 있습니다. 나이 19세로서 가르쳐 주지 아니해도 잘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재능이 뛰어납니다. 이 뜻이에요. 순호가 추천을 하네요. 그래서 감사는 즉시 오유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분부했다. 명령 내렸다는 뜻이죠. 불러서 명령 내렸다는 뜻입니다. 좀 지울게요. 너는 별당의 이랑을 알고 있느냐 했죠. 자, 별당은 이생이 공부하는 별체의 방을 의미하고요. 이랑 할 때 이랑은 이자는 이시를 의미하고 랑은 뭡니까? 사내랑자입니다. 화랑 알죠? 화랑. 신라 화랑 조직하죠. 신라 화랑할 때 랑자 사내랑자예요. 화는 꽃화자고요. 꽃 같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옛날에 결혼하지 않거나 벼슬 하지 않은 젊은 남자를 부를 때는 이생 또는 이선비 또는 이랑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을 모르니까 고전이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랑 할 때 랑은 사내랑자입니다. 화랑 조직할 때 랑자가 사내랑자 이 랑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너는 별당에 있는 이생을 알고 있느냐 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오유란이 뭐랍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이랑을 모실 수 있겠느냐? 내가 한번 이랑을 모실 수 있겠느냐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너 이생을 유혹할 수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꼬시볼래? 그런 뜻입니다. 너 한번 꼬시볼래? 그런 뜻이에요. 너 한번 꼬시볼래? 그러니까 뭐랍니까? 오이란이 웃겠죠. 웃으면서 뭐라 하죠? 밑에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 저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한 달의 말미를 주신다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달 안에 꼬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뭔가 유혹할 수 있는 계획이 마음속에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겁니다. 됐죠? 네. 지울게요. 오유라는 그러니까 김생 즉 평안 감사행입니다. 한 달 동안 말미를 주고서 혹 성공하지 못할 땐 죽여도 좋겠지. 진짜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 달 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꼬셔라 그 뜻입니다. 이게 물론 생명경시풍조가 아니고요. 그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달 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생을 꼬시라 그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 볼까요? 오유란이 분부를 듣고 물러나와서 뭘 갈아입습니까? 자, 붉고 푸른 옷을 벗어 흰 옷을 갈아입다. 붉고 푸른 옷은 화려한 옷을 얘기합니다. 화려한 옷, 즉 기생의 옷을 벗고 흰 옷을 갈아입습니다. 갈아입고는 한 동료로 하여금, 동료는 아이입니다. 아이, 어린 계집 아이를 동료라고 그래요. 동자가 아이 동자입니다. 아이 계집, 아이 여자, 그러니까 계집 아이입니다. 동료로 하여금 두 필의 배를 가져오라고 해서 작은 동이, 즉 작은 동이가 뭡니까? 바구니. 작은 바구니에 담고 짤막한 방망이를 가지고 앞 뒷길을 인도하게 하여 별당 앞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가서 얼굴을 가다듬고 맵쉽게 앉아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했죠. 됐죠? 쉽게 말하면은 행동 묘사 나와 있네요. 그지? 자, 이어서 여기까지는 오유란의 행동 묘사입니다. 아주 아리따운 모습으로 보이게끔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혹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즉 흰옷이니까 아름답진 않지만은 우아한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 즉 아리따운 모습으로 왔으면은 배경도 그에 맞게끔 바뀌어야 될 겁니다. 맞죠? 예.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뒤에 배경이 그윽하게, 즉 진짜 뭡니까? 배경이 참 우아하게 그리 바뀝니다. 누구나 그런 밤에 그렇게 생각할 만큼 배경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볼까요? 때는 춘삼을 보름기였다. 따뜻한 봄날 보름밤이었다 뜻입니다. 보름개, 즉 보름달이 떴을 때였다 그러시죠. 그러면은 배경이 계절적 배경 봄이죠. 밤입니다. 그도 보름밤, 보름날
보름밤이 보름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생이 마침 나와 있습니다. 이생은 별 땅에서 달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 있었다. 홀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뭔가 외로움을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죠. 그죠? 외로움을 느낄 분위기가 조성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오이라니가 이생을 꼬시려고 나왔고, 이생은 보름달이 뜬 그날 밤에 달을 보면서 외로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뭡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옵니다. 꽃시절 당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고지문학에 이런 말 나오면은 아름다운 봄날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아름다운 봄날 그런 뜻입니다. 봄날. 춘정이 없을 수 없어. 춘정이 뭡니까? 봄에 느끼는 마음이 없을 수 없어. 춘자는 봄, 춘자, 정은 뜻정자입니다. 그래서 봄에 느끼는 뜻, 봄에 느끼는 마음이 없을 수 없어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봄을 느끼고 있다, 느낀다. 그런 뜻입니다. 시를 읊으며 섬돌 위를 거닐고 있는데, 이제 시를 읊으면서 섬돌 위를 거닐고 있는데, 즉 봄밤을 뭐하고 있습니까? 봄밤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때 즉 갑자기 진짜 아이러니하게 딱 나오죠. 갑자기 바람을 타고 빨래하는 방망이 소리가 높았다 낮았다 하며 우명지로부터 들려왔다. 우명지는 연못 이름이죠. 별당 앞 작은 연못 이름이 우명지입니다. 시를 딱 엎지고 있는데 바람이 싹 불어요. 봄바람이. 그리고 빨래하는 방망이 소리가 들렸다, 커졌다, 적었다, 작았다 이렇게 들려옵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명지, 즉 별당 앞 작은 연못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인지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듣지 못한 소리였는데, 이게 웬 소리지? 하고 나오죠. 그죠? 전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인지라 의아해 하며 고개를 들고 사방을 바라보니죠. 이거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관심을 갖게 되죠.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풍경이 바야흐로 새롭고 물색은 사랑스러웠다. 이제 분위기가 물을 갑니다. 어떤 분위기? 이제 오유란이가 이생을 꼬시려 하는 그런 분위기. 이생은 봄을 느끼는 분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풍경이 바야흐로 새롭고 물색은 사랑스럽다. 오유란과 만나게 되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은행나무 및 습가산 가에 두어져나 되는 은비늘이 마름 위에서 뛰놀고 있었고, 한 둥근 금빛이 물길 위에 둥실거리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떤 한 미인이 앉아 있는데죠. 여러분, 습가산은 뭐냐면은, 연못 중앙에 만든
조형물입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물이 장식용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거나 꽃을 심어서 꽃이 피게 하죠. 그래서 연못에 있는 연못 중앙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어느 연못? 우명지죠. 우명지에 만들어 놓은 그 조형물이 습가산입니다. 습자는 돌습자, 가는 가짜입니다. 거짓가짜, 산은 매산, 돌로 만든 거짓된 산이라고 해요. 그죠? 그냥 습가산입니다. 됐죠? 부침산이 아니고, 그죠? 습자, 돌습자입니다. 돌습. 가는 거짓가, 산은 산산, 돌로 만든 거짓된 산을 습가산, 즉 연못에 있는 조형물. 됐죠? 습가산 가에, 즉 가장자리에 두 자나 되는 은비늘이, 은비늘 뭡니까? 잉어, 물고기가 마름 위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그 물속에서, 그 건조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다니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 둥근 금빛이 물결 위에 둥실거리고 있는 그 가운데, 이때 한 둥근 금빛이 뭡니까? 바로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이 물결 위에 둥실거리고 있다. 무슨 뜻이냐? 보름달이 물에 비친다 뜻이에요. 야, 분위기가 지기죠? 그죠? 자, 물에 비친다. 그 가운데 어떤 미인이 앉아 있다고 했죠. 야, 봄밤에요. 거기다가 보름달이 환하게 밝혀 있습니다. 분위기 은은하죠. 그러면은 절세 미인이 앉아 있다고 표현할 때 꼭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이거는 중국에 대한 얘기, 중국의 고사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는 그냥 어려우니까 그럼 읽어 내려가세요. 수학모가 요지에 내려온 같기도 하고, 양태진이 태익지에 임한 것 같기도 했다. 무슨 뜻입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즉 선녀 같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굳이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비유적 표현이죠. 무엇을? 고사를 인용한. 어리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미인이 앉아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미인? 선녀처럼 아름다운 미인. 그럼 그 미인이 또는 미인의 모습이 표현되겠죠. 네, 고전문학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진짜 아름답다 하면은 분명히 그 다음에 무조건 고사성어 나오고요. 그 다음 모습이 연출됩니다. 볼까요? 꽃은 얼굴이 되고, 무슨 뜻입니까? 얼굴이 꽃처럼 아름답고, 옥은 모습이래요. 즉, 여인의 모습이 옥처럼 아름답고, 그런 뜻입니다. 한 송이 금년이 이슬 문고, 금년은 금으로 된 연꽃입니다. 그러니까 한 송이 금으로 된 연꽃이 이슬 머금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바야흐로 터지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 너무너무 예쁘더라니. 예전에 예인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유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어로 표현했죠. 다시 말하면 매우 아름답다, 그 뜻입니다. 누구의 눈에? 이생의 눈에. 이생이 공부하다가
웬 예인을 봤는데 눈이 뿅 하고 튀어나왔다는 뜻입니다. 너무 예뻤어. 볼까요? 눈썹은 꼬부라졌고 뺨은 통통하여 외롭게 둥근 흰달과 같은데, 이 외롭게 둥근 흰달이 뭡니까? 보름달. 외롭게 둥근 흰달이 뭡니까? 보름달이죠. 보름달 같은데 얼굴이 동그랗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 얼굴에 달빛이 비치고 있다. 와, 너무 예쁘다. 그런 뜻입니다. 이생이 한번 돌아보고는 비록 정제를 지키고 있는 선비의 아들로서도 경국의 미색임을 가만히 탐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국지색이죠. 이것을 우리는 경국지색, 무슨 뜻입니까? 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만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을 의미할 때 경국지색이라 합니다. 와, 너무 예쁘다는 뜻이에요. 보니까 와, 너무 예쁘다 하고 탐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무 예뻐서 탐복했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지웁니다. 흘겨 보는 눈초리로 정을 보내면서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 바로 못 보는 거예요. 슬며시 어렴풋이 눈을 살짝 떠가지고 보는 거예요. 흘깃 흘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을 보내면서, 즉 축파를 던지면서 그 여인을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뜻이죠. 와, 너무 예쁘다는 뜻이죠. 이윽고 오유라는 이생이 엿보고 있음을 깨닫고서 몸을 돌려 일어나 가는데 걸음걸이가 단정하고 우아하여 완전히 서시가 월나라 궁전들을 걷는 것과 같아서 이제 이것도 뭡니까? 고사입니다. 정말로 절세가인이 있다. 절세가인 똑같은 말이 있네요. 경국지색 똑같은 말이에요. 서시는요, 월나라를 멸망시킬 만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인입니다. 물론 5월 동주라는 고사가 있는데 그 고사를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서시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서시. 중국의 3대 여인 중에 한 명 들어갑니다. 계속 볼까요? 이런 후부로서, 즉 그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혹은 닷새 간격 혹은 사흘 간격하여 오유라는 언제나 전과 같은 모습을 하고 그곳에 가서 앉아 돌아보기도 하고 엿보기도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듯이 하고 있었다. 즉 이생을 꼬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맞죠? 그런 이생은 그것을 본 이생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유혹에 걸려들죠. 여기에 있어 괴이한 것은, 이상한 것은 이생이 오유라는 한번 보고 난 후로 공부하는 마음을 멀리하고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면 세 번 보고 싶고 네 번, 다섯 번 봄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마음을 그 미인에게만 두었다. 무슨 뜻입니까? 상사병 걸렸다는 뜻입니다. 예? 뭐라고요? 상사병 걸렸다. 우리나라 가사문학에 상사빌곡 있죠. 가사문학에 상사빌곡.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또는 따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상사빌곡. 상사병 걸린 겁니다. 약 없습니다. 상사병 걸렸어요. 결심이 풀려서, 무슨 결심입니까?
오로지 학문, 즉 과거 시험에만 몰두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여도 힘쓸 줄 모르고, 즉 공부가 안 되고 밥을 먹어도 밥맛을 알지 못했다. 왜? 상사병 걸리시니까 밥맛을 모르겠죠. 책을 듣고 홀로 앉아 심심한 듯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얼마나 되며 그 즐거움이 또한 얼마나 되는고 라고 하면서 깊이 탄식했다. 상사병 걸렸죠.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는 거예요. 와, 내가 헛살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내가 오로지 공부만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뭡니까? 자기 위안입니다. 반성이 아니고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핑계거리를 내도 되는 거예요. 지가 유혹에 빠졌거든. 그런데 유혹에 빠진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위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날짜를 헤아리며 그 예를 기다리는데 오유란 일부러 가지 않았다. 즉 일부러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한 행동이다.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남자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안 보면 미칠 만큼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시대에 과학 문명이 발달됐나 안 됐나 그 차이지 사람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 당시엔 젊은 분이었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얘기할 때는 할매 아닙니까? 이 할매도 젊었을 때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도 늙어가잖아요. 자, 봅시다. 이생은 하루가 삼추와 같아. 삼추는 가을이죠. 하루가 여삼추를 합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했다. 연못가를 살펴보니 목가는 연못입니다. 연못가를 언덕은 고요하고 길게 뻗어있는 단머리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쉽게 말하면 오유란이 안 보였다 뜻입니다. 이생은 인정의 박정함을 슬퍼할 뿐이었다. 아이고 참 내가 이리 마음을 두고 보는데 왜 안 울고 하면서 슬퍼한 마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인이 오지 않으므로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이불을 덮어 쓰고 누웠으니 곱기도 물 한 모금도 목에 넘기지 못한 지가 수일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상사병 걸렸다 뜻입니다. 됐죠? 상사병이 걸려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네. 오늘 본문까지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들어갈게요.